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 변경 내역입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는 강모 씨. 강 씨는 지난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또 이번에 개인 간 채무 의혹이 불거진 4천만 원을 빌려줬고 본인 회사 감사 이모 씨도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씨가 단순한 스폰서가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이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대표를 연달아 지냈고 2016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에 함께 포함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씨 등 돈을 빌려준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말 사이 침묵했던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향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김민석 의원의 후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안모 씨. 김 후보자에게 지난 2018년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려준 11명 가운데 한 명인 안모 씨와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후원 회장으로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강모 씨에 이어 채권자 후원 회장이 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또 다른 고액 후원자는 김 후보자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재산 논란은 단순 해명으로 덮일 사안이 아니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김 후보자는 최고위원직 수행 시절 중국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 의혹에 대해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며 할인 항공편 등으로 학업을 이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쟁점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2023년 11월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맞습니다. 당에서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김 후보자는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이런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강연료 수입과 경조사 등으로도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간 공식 수입은 의원 세비 5억 1천만 원이 전부인데 쓴 돈은 13억 원이라는 야당 지적에 대한 해명입니다. 차액 8억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자녀 학비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행사할 때 얻는 통상적 액수라며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해명대로라면 현금 수입을 재산 신고해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인생은 물론 스폰서와의 유착과 불법 자금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재산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야당은 또한 김 후보자 장남이 국제고 진학 자격을 얻으려 제주로 전학 갈 당시 전 배우자가 제주 소재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빙자한 국민의힘의 모욕 주기가 인격 살인에 이르렀다며 국정을 발목 잡는 파렴치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인사 검증을 빙자해 새 정부의 구성을 발목 잡겠다니
양심도 없습니까? 검찰의 수사 착수에는 김 후보자를 볼모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 결렬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증인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 여야 대치로 어제 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을 선출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졸속,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생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전 국민 지원금 등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레 시작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김 후보자 재산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 탈북자 대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도북자, 반도자란 표현을 쓴 것도 문제 삼았는데 민주당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일반적 표현일 뿐이라며 색깔론과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뚜렷한 흠결 하나 잡지 못하자 이제는 논문 속 단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며 사상 검증 수준의 색깔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주 업무 보고를 진행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직사회가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여러 부처 업무 보고를 중단하고 다시 받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갑질과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국정위는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